어쩌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오해했던 것들을 무조건 가능하다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 확률을 구하는 대표적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기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하고요. 그 목표를 전략적으로 달성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표를 뜻합니다. 어려운 개념이나 양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KPI의 룰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야구공을 던져서 가만히 서 있는 캔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죠. 누구는 한 번에 가능할 것이고 누구는 100번 만에 한 번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확률만 다를 뿐 무조건 공을 던져서 캔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몇 번 만에 가능하냐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구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것, 축구에서 패스를 정확히 하는 것,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이 내 말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 고객이 나에게 사인을 하거나 구매를 결정하는 것, 즉 무엇을 하던 몇 번 했을 때 몇 번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계획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이런 KPI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을 던지는 것인지, 글을 게시하는 것인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인지,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다루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장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KPI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매일 반복합니다. 무엇인지 파악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공을 던져보고 글을 작성해보고 영상을 업로드해보고 상품을 업로드해봐서 몇 번 내가 액션을 하면 그 몇 번의 결과값, 즉 리액션이 오나 체크를 하는 겁니다. 공을 10번 던지면 2번 맞추고 글을 10개 올리면 1000개의 조회수와 2건의 문의가 오고 영상을 업로드하면 평균 1000의 조회수와 1건의 신청서가 오고 상품을 업로드하면 1000개 업로드당 2개 판매가 일어나고 이러한 현재의 나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나의 현재 실력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내 실력을 올리거나 더 나은 결과값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만 하면 돼요? 지속 반복성을 가진 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죠. 네 번째는 필요한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액션을 한다. 이제 내가 몇 번을 하면 몇 번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당장 내가 필요한 목표나 소득 활동 목표가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 20만 원의 추가 수익이 필요하거나 첫 목표이라고 하면은 내가 글을 30개 올리면 6건의 문의가 오고 그중에 1건의 판매가 일어나서 20만 원을 번다. 라는 게 나의 KPI 값이면 일주일에 20만 원씩 한 달에 80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30개의 글을 올리고 4주 동안은 120개의 글을 올리면 80만 원을 최소한으로 벌게 되겠죠. 내가 만약 영업사원이라서 한 건의 계약당 100만 원의 개런티를 받고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 KPI 값이 100번 영업 DB에 컨택을 하면 2명이 계약을 해주는 것이 나의 KPI 값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명, 4주 동안 25명의 미팅을 잡거나 연락을 하면 되겠죠. 내가 만약 셀러라서 상품을 1000개 업로드하면 10건의 매출이 발생하고 평균 상품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목표 매출이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품 2000개를 한 주에 500개씩 한 달간 업로드를 하거나 한 주에 250개씩 두 달간 업로드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즉 KPI 값을 구해서 현재 나의 실력을 알아내야 내가 원하는 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좋나요? 네, 아직은 효율이 안 좋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무조건 나오고 있죠. 내가 세운 목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KPI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학습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그 목표를 더 쉽고 빠르게 달성하거나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한 스킬들을 이때 익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스킬들을 다 익힐 때까지 액션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웬만한 목표 의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바로 포기하고 인생을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하면서 그것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KPI를 구하기 위해 단순하게 해야 하는 행동을 구했었죠. 어떤 것들이었죠? 공을 던지는 것, 글을 게시하는 것,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 등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냈습니다. 왜요? 이 무엇을 하기만 해도 결과값이 나오니까. 하지만 공을 100번 던져야 2번 맞추고 글을 30번 써야 1번 매출이 나오고 1000개를 상품을 올려야 10개의 매출이 나오면 효율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공을 10번 던지면 2번 맞추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허벅지 힘이 필요하므로 스쿼트와 어깨 운동을 하고 공을 정확히 잡고 던지는 연습을 한다든지 블로그 글을 30번이 아니라 10번만 써도 결과값이 나오도록 더 노출이 좋은 키워드 잡는 법을 배우거나 더 전환이 좋은 키워드를 알아내서 등록을 시키는 거죠. 상품을 1000개가 아니라 500개만 올려도 결과값이 나오도록 매출이 나오도록 하려면 팔리는 상품을 소싱하는 법을 한번 연구해보고 배워보고 팔리는 키워드를 쓰는 법을 연구해보고 배워보고 광고를 태우는 법 등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KPI, 확률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확실하게 매출과 결과를 높이는 비즈니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5번째, 확률 높이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파트와 유지와 보수를 하는 파트를 구분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이것을 리스트화합니다. 즉, 매뉴얼을 구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중 단순 반복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단순 반복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유지와 보수하는 일을 또 매뉴얼화해서 업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일도 매뉴얼화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뉴얼화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레버러지합니다. 여섯 번째는 레버러지를 통해 얻어낸 시간을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시간에 투자하거나 방법을 알아내는데 투자합니다. 일곱 번째는 위 6가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온라인상에서 부업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히 추가 수익만을 원하며 시작을 했더라도 점차적으로 체계가 잡혀 나가면서 더 큰 수익을 바라보는 형태로 부업의 형태가 사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까지는요.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낸 결과를 지켜내는 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법,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확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